34번째 뇌천 대장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은 괴 이름이면서 크게 왕성하다, 매우 장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자는 장하다, 기상이나 인품이 훌륭하다, 굳세다, 씩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무조각 장자와 선비 사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나무조각 장자는 나무의 한쪽 면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 역할만 하고 있고, 선비 사자는 고대 현관들이 가지고 다니던 무기를 그린 것으로 선비나 사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사내라를 뜻을 가진 사자의 의미를 확대한 것으로 굳세다, 기운이 왕성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 장자가 당차고 인품이 훌륭한 남자를 가리켰고, 그래서 30살 이후 남자들을 장년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대자는 부사로 보아서 크게, 매우 라고 풀이할 수도 있고, 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양이 왕성하다, 양의 기운이 장성하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낭송주역에서는 이 괴의 이름을 양이 강한 힘을 쓴 뇌천대장이라고 했습니다. 천산둔괴 다음에 뇌천대장괴가 이어지는 이유를 서계전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둔자 퇴야, 물 불가이 종둔, 고 수지이 대장. 둔은 물러남이다. 만물은 끝까지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기를 대장괴로서 했다. 이 그것이 바로 앞에 나온 천산둔괴가 되겠죠. 천산둔괴가 양이 음을 피해 물러나 떠나는 시기라면 뇌천대장괴는 양이 강한 힘을 쓰는 때입니다. 대는 큰 것이고 또 양을 의미합니다. 장은 나아가는 것이고 또 장성하다는 뜻이니 대장은 양이 장성한 것이고 양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쇠하면 반드시 장성하게 되고 사라지면 또 다시 생겨나게 되니 양이 물러난 이후에 장성하게 되므로 천산둔괴가 뇌천대장괴로 이어진 것이죠. 뇌천대장괴의 괴사를 보면 간단합니다. 대장, 리정이라고 했습니다. 대장괴는 올바름을 굳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죠. 양이 강한 힘을 쓰는 대장의 도는 올바름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롭습니다. 크게 장성한 양의 기운이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면 사나운 짓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군자들이 기세 등등하게 움직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큰 이치를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군자의 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뇌천대장괴의 대상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왈, 뇌제천상대장, 군자이, 비례분리.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장괴이니 군자가 이것을 보고서 얘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다. 뇌천대장괴의 괴상을 살펴보면 우레와 진동을 의미하는
진괴가 위에 있고 하늘과 굳셈을 상징하는 건괴가 아래에 있습니다. 건괴는 굳셈이 되고 진괴는 움직임이 되니 뇌천대장괴는 굳셈으로서 움직이는 상이 됩니다. 게다가 우레가 진동하면서 하늘 위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니 양기가 강하게 역동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효의 상태를 보면 아래에서 4개의 양효가 점점 자라나고 있고 이미 중반을 지난 상태로 양이 커져서 장성해진 때를 의미합니다. 뇌천대장의 때에 군자는 이러한 괴상을 보고 비례 분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리자는 밟는다, 발로 밟는다는 뜻으로 실천한다 라는 뜻이죠. 군자가 예가 아닌 것을 실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양이 가진 강건함, 굳셈을 제대로 발휘하면서 스스로를 이겨낼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비자는 윤호편에 스스로 이겨냄을 일러 강함이라고 한다 라고 했고, 중용에서는 군자가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확립하되 치우치지 않음에 대해 모두 강하구나 꿋꿋하며 라고 칭송했습니다. 끓는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고 시퍼런 칼날을 밟는 것은 용맹한 자의 용기로도 가능하지만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감에 있어서는 군자의 크고 바른 위치를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가 대장괴를 보고서 예가 아니면 실천하지 않는다 라고 한 것이죠.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겨서 예로 돌아감, 극기, 복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타인과 조화를 이루되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